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통찰력 네. 세계인간 소명TV 네. 나끝 네.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 지난번에 헬렌 켈러. 네,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저도 그냥 단편적인 네. 영화의 몇 장면 정도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네. 공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언급했던 분인 줄 잘 몰랐어요. 네.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자료 찾으면서 참 그 감동을 많이 받았던 네, 분이십니다. 아마 나끝이 그렇게 한 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자기 모습으로 살았던 삶의 궤적 네. 정도를 이렇게 살피면서 또 우리를 비춰보고 네. 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인물 좀 소개해 제가 주실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몇 분 인물을 놓고 근데 오늘은 조셉 캐리 메릭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예. 조셉 캐리 메릭. 다 친구 같은데 원래 세 명이. 그러게요. 조셉과 캐리과 메릭이 다 친구 같은데 한 인물이에요. 그죠? 네, 한 인물이고요. 예. 뭐 조셉 메릭 이렇게 네. 불리는 분이고요. 뭐 존 메릭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조셉 메릭이 원래 이름이고요. 1862년 태어나셔서 1890년, 이게 28살, 7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아, 28? 예, 28. 일찍 돌아가신 분이고요. 예. 그, 지금까지 나끝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뭔가 그래도 나름의 성취를 이룬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도 이제 역경을 딛고 뭔가 이루어오신 분인데 이분은 뭔가 이룬 분은 아니십니다. 그냥 이렇게 28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의 인생 자체가 참 보면서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이제 느끼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좀 소개를 드리자면 1862년도에 영국의 레스토랑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어릴 때 사진인데 이제 그냥 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2살 때부터 이제 병에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병을 이제 다발성 신경 섬유종, 요즘 이제 이때는 뭐 이런 병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고 다발성 신경 섬유종 또 프레드릭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둘 다가 좀 다른 병이긴 한데 프레드릭 증후군은 약간 유전병에 해당되고요. 다발성 신경 섬유종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붓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혹이 생기고 이런 병인데 이분은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이라서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림인데 이게요. 이분의 실제 모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 부종이 생기고요. 이렇게 뭐 몸이 거친 무슨 코끼리 피부 마냥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이분이 이제 뭐 코끼리한테 어머니가 이제 임신 중에 뭐 이렇게 밟히면 사실 뭐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데도 하여튼 그런 코끼리한테 뭔가 이제 코끼리 귀신이 옮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릴 때 한 5살 때부터 이런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실제보다는 아마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신화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막 그렇죠. 사람들이 놀린 거죠. 코끼리 닮았다 그러면서 너는 어릴 때 엄마가 무슨 코끼리한테 밟혔니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메리 제인 메릭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학교도 보내고 했는데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았겠죠. 이제 지금도 사실 이 병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좀 삶이 어려우신데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조셉 메릭을 이제 키우시다가 11살 때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11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해 겨울에 또 재혼을 하신대요. 그래서 새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 조셉 메릭을 그렇게 학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품어줄 수 있는 어떤 방패막이 되시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돌아가셨으니까요. 뭐 학교는 당연히 안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16살까지 지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가죠. 그래서 레스터 연합 구빈원이라고 뭐 우리로 치면 노숙인 분들 계시는 요런 식의 거기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도 뭐 이제 워낙 외모가 좀 특이하고 좀 소위 말해서 좀 흉해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놀림도 많이 받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그 와중에 톰 노먼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나끝에는 되게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게는 이제 좀 선하고 좀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좀 아닌 그런 사람인데, 이 실제 그 당시 사진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도 개봉한 영화 중에서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알죠? 예. 이 사람이 위대한 쇼맨, 그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19세기 중반, 후반에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쇼를 하는데, 서커스 같은 쇼를,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엘리펀트맨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이제 그 쇼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서커스 쇼가 많았고요. 지금처럼 TV나 영화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소위 볼거리를 찾는. 네, 볼거리를 찾아서. 그리고 이때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그 영국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찾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좀 특이한 외모의 분들, 뭐, 여자인데 수염이 좀, 이제 털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손이 좀 기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구경거리로 삼는 쇼를 하죠. 근데 이제 톰 노먼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비넌에 있는 그 조셉 메릭을 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너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쇼를 시키는데, 이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엘리펀트맨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이제 코끼리에 뭘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코끼리와 섞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흥미거리로 이제 전락을 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조셉 메릭이 썼던 가면인데요.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막 흉해하니까 이제 이런 모자와 가면을 쓰고 이렇게 다녔다고 하고요. 여기 안에서도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어떤 쇼가 너무 좀 도가 지나치게 되니까 이제 이 조셉 메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쇼들이 지나치다 보니까 영국 정부에도 조금 좀 규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수입이 좀 줄어드니까 조셉 메릭 위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뒤에 팻말에다가 악의 열매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이렇게 심각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때리면 약간 무슨 면죄부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당신의 죄가 사라진다. 예, 뭐 이런 식의 하면서 이제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제 프레드릭 트래비스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21살 정도의 몇 년을 그러고 살다가요.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외과 의사였고요. 근데 이제 조셉 메릭의 얘기를 듣고 이제 외과 의사로서 이거는 무슨 이렇게 코끼리 이런 게 아니라 이 병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가서 톰 노먼과 협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조셉 메릭을 데리고 와서 런던 로얄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신체적인 걸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검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영국 외과 학회에서도 이 조셉 메릭을 공개를 하면서 이 조셉 메릭의 상태에 대한 걸 브리핑도 하게 돼 학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이게 좀 영화의 장면인데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제 그 당시 조셉 메릭의 모습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근데 팔도 기형이 되고요. 몸 척추도 틀어지고 이게 무게 때문에 몸이 다 뒤틀리고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도 좀 동작이 좀 힘들고 이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셉 메릭이 이제 실제로 그냥 약간 짐승 비슷하고 실제로 그렇게 학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얘가 뭘 하겠나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우연히 프레디라는 그 의사분 집에 이제 초청을 하게 돼요. 트래비스라는 그 의사분 집에 초청을 하게 되는데 아내분이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아내분이 그 조셉 메릭의 이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이렇게 정장을 입어서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악수를 청했대요. 여자분이. 그래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조셉 메릭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를 인간으로 대접을 해주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여인 이제 이 아내와의 그 의사분의 아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너무 이제 조셉 메릭 이분이 이제 마음이 따뜻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줬대요. 어떤 선물을 줬냐면 자기 가족 사진이 있는데 어머니 사진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를 선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유일하게 어머니 이후에 유일하게 인간으로 대접해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아내도 막 울고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프레드릭 트레비스라는 의사분이 좀 자기가 반성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그 엄청 학대받는 거기서 구출하긴 했는데 이분조차도 이 의사분조차도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자로 여겼던 건데 이 조셉 메릭의 이야기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글도 쓸 줄 알고요. 책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어릴 때 어머니가 시편 23편을 이제 들려주면서 그걸 외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조셉 메릭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이 시편 23편을 아직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시편 23편 뭐 워낙 잘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다 암송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 조셉 메릭이라는 사람도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고요. 외모가 사실 좀 평범하진 않으시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으로서 대접을 해주게 되고 또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찾지는 못했고 이제 안타까운 건 지금도 이 질환은 이제 그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제 외과 수술로 이런 어떤 팽창하는 살 덩어리들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근원적인 치료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도 현대도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치료법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많이 드는 거죠. 뭐 한 명의 의사가 다 감당할 수는 없고 해서 재정 후원자를 이렇게 모집하기 시작해서 알리기 시작했대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영국 전체에 굉장히 센세이션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영국의 가장 강력했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빅토리아 여왕의 사진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후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이제 그 머물고 있던 그 병원도 또 왕실병원이거든요. 왕실병원이라서 이제 뭐 이렇게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한테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이제 그 병원에 위원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대요. 아니 이 사람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돌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여왕이 이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감사한다는 뭐 이렇게 감사문도 전하고 또 후원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내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병원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되고요. 이분이 그림도 잘 그렸대요. 그래서 뭐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만 쓸 수 있는데 왼손은 그림도 그리고 또 병실 창문으로 보면 이제 성당이 보이는데 성당을 보고 나무를 깎아가지고요. 성당 모형도 만들고 그렇게 지내고 또 책도 읽고 또 글도 쓰고 했는데 그때 아주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책이었대요. 그 책도 많이 읽고 또 이제 그 이분을 후원했던 분 중에서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또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영화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뮤지컬 연극이 많았으니까 거기 가서 뮤지컬 보기도 하고 또 그 배우분이 이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거기는 관객들이 박수도 쳐주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이제 이게 실제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글이요. 조셉 메릭이 쓴 글입니다. 이 필체가 굉장히 이렇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삶을 살다가 이런 걸 계기로 이제 도움들과 이런 것들 계기로 이제 인간으로서의 또 삶을 한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누리시죠. 정말 극적이네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1890년 4월 11일 날 이제 27세의 나이인데요. 이제 이분의 평생 이제 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가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자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는 게 이제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는 이분의 이런 어떤 혹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베개 같은 거 세워놓고 이제 앉아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누워서 좀 편하게 잠자보는 게 이분의 소원이었는데 이제 조금 치료가 좀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완전히 안 돼도 혹이 조금 줄어들고 해서 이분이 이제 누워 이렇게 자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봤대요. 이제 그러다가 몸도 좀 쇠약해지기도 하셨는데 이제 누워서 주무시다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기는 혹 때문에 이제 기도가 눌려서 질식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7의 나이인데 실제로 이제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셨대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이분의 이제
죽음을 이제 영국 사람들이 접하고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이 뒤에 굳이 이걸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영국의 박물관에 가면 이분의 실제 그 당시 모습을 이렇게 석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분의 실제 그 유골입니다. 네. 유골 이렇게 전시를 해서 뭐 이렇게 기리고 있는데 영국스러운데요. 그러시네요. 다 모아오는. 그러시네요. 박물관에. 예. 지금도 이분 박물관이 있고요. 예. 밑에 있는 이분이 이제 프레드리랑 의사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이분의 인골 이제 뼈에서 이제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한번 이분이 실제 병명이 뭐였는지 확인을 해봤대요. 그때까지 몰랐는데. 근데 그제서야 이제 이분이 신경성 다발증으로 이렇게 고통받으셨고 프레드릭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이제 밝혀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분 얘기를 듣고 존 비고먼 고빈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무덤이 잘 알려지진 않았대요. 이제 무덤은 이제 물론 유골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제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서 이제 헌화를 하고 있는 장면. 이분이 이제 작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셉 메릭의 일대기를 가지고 이제 엘리펀트맨이라는 이제 소설을 썼고요. 예. 그 다음에 데이비드 린치라고 영국의 유명한 감독인데 이제 이분이 초창기 작품인데 엘리펀트맨이라는 이제 작품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얘기만 듣고요.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이분 자료 조사하다가 이 영화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흑백 영화거든요. 이제 근데 칼라가 가능했던 시대에 흑백으로 찍은 영화인데 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영화적인 요소도 좀 가미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고요. 조셉 캐리 메릭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루고 사신 분은 아닌데 제가 이분을 선정한 이유는 이분이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평생을 어머니 사진을 품고 살았던 게 그러니까 정말 그 외모 때문에 인간 이하의 정말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고 사셨지만 사실은 이제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셨고 또 다행히 또 그것을 알아주는 분들을 만나서 그래도 마지막 몇 년 정도라도, 한 2, 3년 정도라도 인간답게 살면서 자신의 어떤 하고 싶었던 것을 펼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소통도 했고 이렇게 살았던 조셉 캐리 메릭을 오늘 준비해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참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혹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고 찾은 건 아닌데 거기도 나왔대요. 나왔던. 아닌데 이 구성 자체가 그걸 보고 한 건 아니고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 또 이분의 유전자를 한번 맞아. 추정해서 복원했더니 추정해서 복원했더니 이게 이후에 미국의 어떤 방송 MBC라는 방송에서 추정을 해서 복원을 해봤더니 실제 이분이 병이 없었으면 외모가 이랬을 거다라는 걸 추정을 해서 이제 영상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제 모습 이렇게 사셨지만 이 모습으로 이제 살기를 꿈꿔왔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나름 인간답게 살려고 애를 썼던 조셉 캐리 메릭.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간다는 그 말들 자체는 사실 우리가 나의 모습을 찾으면 아름다운 면이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오늘 다루신 이 조셉 캐리 메릭이라는 이분은 엘리펀트맨이라는 어떤 흉측한 외모 속에서 계속 견딘 거네요. 견디고 지켜나가고 뭘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지킨 거네요. 지킨 거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뭐 외모나 이런 거에 뭐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제가 뭐 외모든 또 제 내면이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참 있는 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그냥 막 너무 이렇게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만 좀 살아왔던. 물론 이분도 뭐 그거를 다 온전히 막 승화시키고 이런 건 아니셨겠지만 이분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그러게 나의 어떤 좀 연약하고 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부정적이어 보이는 면들도 좀 내가 좀 바라보고 직면해야 되겠구나 마음도 좀 들었고요.
이분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은 분이신 것 같은데, 시편에 대한 것도 네, 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시고요. 좀, 뭐 제가 이분을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하나만 해도 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그런 어떤 기쁨 속에서 사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고요. 저도 제 그런 어떤 연약한 외적인 또 내면의 어떤 부실한 면들을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저를 그렇게 또 아름답게 봐주시는 그분의 시선 속에 제가 또 회복이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또 마음도 들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인물입니다. 왜 대체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고 예민해하는 게 이제 주변의 시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은 상당량 기간을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좋은 시선, 또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감히 또 이분처럼 이렇게 주변에 어떤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 또 놀림의 시선, 또 그다음에 이용하는 방식, 나중엔 또 악의 열매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까지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감히 그렇게 이분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추정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삶이 주변의 시선에 의해서만 그렇게 또 결정되는 거 아니겠다. 또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 스스로 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계속 견디셨던 곳에는 그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과거의 추억도 있었고, 이분 나름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선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삶이 갖고 있는 신비가 있구나. 이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분 이제 엘리펀트맨의 영화를 보면서 이분이 그 시편 23편을 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영화에서는 뭐 감동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이 됐고요. 이분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분투를 하신 면이 있구나라는 게 막 느껴져서 좋았고요. 삶이 정말 시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뭘까에 대한 것 같아요. 인간이. 과연 인간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익숙한 우리 눈, 코, 입이 제대로 달려있는 그 외형을 인간이라 하는가는 아닌 것 같고요. 설령 이분은 그래서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인간을 정의했을 때 사실 이 사람은 거의 코끼리 인간이라는 식으로 놀리기도 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정작 이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인간됨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영향받았던 것처럼 끊임없는 사회는 그 인간됨을 외모의 몇 가지의 방식으로만 정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면 조금 편하고 유리하지만 근데 유리하다고 한들 자기 내면을 또 가꾸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인간상의 어떤 카테고리에 안 들어간다 한들 인간이 아닌 게 아닌 건 아니다. 여전히 인간이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간됨의 오묘한 신비들이 결국 또 우리가 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보면서 저도 좀 오기가 생깁니다. 오기가 생기면 어떤 괜찮은 인간, 뭐 성공한 인간, 뭐 잘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설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제가 거기에 잘 이렇게 포함되지 아니기 때문에 좌절도 오는데, 그 카테고리로는 분류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들이 보기에 저 모습이 인간이구나를 발산해 가는 게 우리의 숙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산다는 건 그래서 이거 외모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카테고리화시키고 범주화시키고 여기에 속하면 요 정도 인간이고 여기에 속하면 요 정도 인간이라는 그 카테고리와 범주를 과감히 깨는 인간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나끝의 궁극적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이분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누구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결국은 인간이셨구나, 인간이었구나라고 여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실험하려고 했던 그 의사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인간이구나. 그 인간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나끝의 궁극적인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 이분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조셉 메릭은 괴물로 이제 취급받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영화도 포함해서 이분의 인생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톰 노먼이라고 악용하려고 그 사람이라든지 또 메릭의 아버지나 이제 새엄마 같은 경우에 이제 외모는 이분이 뭐 괴물로 불릴 뭐 그런 외모, 괴물로 불릴 외모는 아니시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시선이 따갑게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분 자료를 찾고 나서 과연 진짜 괴물이 누구지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톰 노먼이랑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이런 또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이 고통 중에 있지만 자신의 인간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분투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아이러니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시는 조셉 캐리 메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을 정의하는 방식이 피상적인지, 그리고 그 피상적인 카테고리 범주 안에 얼마나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시대가 정의 내린 방식에 결코 다 해석될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인간됨을 드러내는 게 또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사실 이 이야기가 워낙 강력하고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도 좀 찾아보시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가 워낙 강력하니 여기다 너무 또 이렇게 막 많은 말들을 덧붙이기보다는 혹시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시면 영화를 한번 보셔도 추천드립니다. 인간됨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던 관점으로 좀 보게 되었고, 우리 시장님 말하면 누가 과연 진짜 괴물인가? 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좀 질문 던지시고,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인물을 우리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인간됨이 뭔지를 드러내는, 그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이분에 대한 또 이야기나 또 이런 같은 것도 한번 접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워낙 얘기가 강력해서 저도 중간에 이렇게 막 설명하신 내용들이 워낙 더 강력하고 세니까 함부로 뭐 끼어들지 못해요. 그냥 들어야지. 거기다 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만 마칠까요? 오늘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코끼리 인간이라 불렀던 조셉 캐리 메릭에 통해서 저희들끼리는 그냥 과연 인간이 뭘까? 누가 인간일까? 그렇죠. 인간됨을 정의하는 방식이 뭘까? 이런 거에게 질문을 던져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얘기 나눴는데 또 너무 또 중요한 분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좀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의 모습 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